네, 저는요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새내기주 노브랜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노브랜드는요 노블과 랜드를 더한 이름의 패션 ODM 회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란 컬러의 그 노브랜드랑은 별개의 회사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4,600억 원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99%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그야말로 셀럽이 됐습니다. 노브랜드 공모가는 14,000원이었는데요. 오후 들어 힘을 더하면서 따따블 수준에 근접한 55,5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노브랜드의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노브랜드의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네, 상장 첫날에 이렇게까지 오른 공모주가 있었나요? 아침에만 잡았어도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패션 회사가 무슨 경쟁력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몸값을 쳐주는 것이냐?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가 뭡니까 이게? 네, 쉽게 말하면 패션 ODM 회사입니다. ODM의 D자가 디자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패션 회사가 발주를 하면은 제품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패션 플랫폼 회사,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라고 말한 거는 이 일반적인 디자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소재 개발이나 세일즈 마케팅까지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노브랜드가 하고 있고요. 네.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알만한 패션 브랜드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노브랜드 고객사가 글로벌 41개 회사고요. 46개 브랜드의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상단에 있는 올드네이비나 바나나 리퍼블릭 그리고 타겟 같은 곳은 벌써 2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오면서 노브랜드의 주요 현금 창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은요. 대체로 이렇게 기본 아이템들을 만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소재별로 우분, 니트라고 되어 있는데 니트 소재로요. 티셔츠 주로 만드는데요. 라운드 티, 폴로 티셔츠도 이걸로 만들고요. 그리고 면 원피스 같은 거, 자켓, 그리고 뭐 가디건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분은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직조된 그런 직물을 말하는데요. 보통 정장이나 블라우스 같은 제품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여성복을 만들고요. 비중이 75% 정도이고 남성복 그리고 그 키즈 제품들도 이제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패션 브랜드들이 발주를 할 때요. 이런 옷을 한 곳에서 만들기가 어려워서 각각 카테고리별로 따로 발주를 하는데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서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기획의 강점이 있어서 실제로 신규 브랜드 론칭 경험도 있고 신제품 출시할 때 뭐 액세서리 매칭이라든지 판매까지 이어지는 기획을 통으로 수주한 경험도 있어서 다른 ODM 업체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유명 브랜드들을 사업 포트폴리오로 끼고 있는 그런 업체다. 갑자기 네. 망할 일은 없겠습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사업적으로 최근에 좀 주력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주로는 여성복이고요. 75%가 여성복인데요. 여성복이 만들기가 제일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복은 좀 쉽기 때문에 남성복이나 키즈로 확대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니트나 우분 소재 외에도요. 이 스판덱스하고 혼합해서 스포츠웨어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디자이너 브랜드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제품이나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기본템보다는 마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블 영업부 매출이 20%에 불과한데 앞으로 이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장은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어섰는데 앞으로 이 공모 자금을 통해서 신규 공장에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사님. 이 패션 기업이 지금 시총 3천억을 넘어서 4천억에 지금 근접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몸값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제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 비싼 것은 맞고요. 이제 공모가 희망 공모가 밴드가 8,700원에서 11,000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네. 공모가가 이제 14,000원 확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한 39,000원에서 38,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0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5만 원이 네, 5만 거래가 원이 되고 있네요. 넘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시세가 시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IPO돼서 이제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이제 수급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실적 예상치로 매출액 5,500억에 영업이익 28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영업이익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보통 영업무역 같은 경우 현재 퍼 3배에서 4배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좀 더 멀티플레이로 부여해서 2배 정도에 더 준다라면은 예. 한 시가총액 2,400에서 2,500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솔직히 뭐 아침에 200%뭐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서 잡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때 잡은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좋은 신규 상장주 우리가 좀 고르는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결국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예, 결국 밸류에이션이고요. 네. 공모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나라 이제 시장 자체가 공모 시장이 최근에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파두가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모가를 좀 뻥튀기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이제 SK 바이오팜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비싸게 상장이 되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공모가나 그 고점을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 이 IPO라는 것은 발행 시장에서 만들어오는 밸류에이션을 유통시장으로 소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시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은 내가 지금 받아내는, 내가 사려고 하는 저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정한가를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개인적인 팁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는 보호해수 물량이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매매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중한 게 좋겠네요.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첫날에 약간 그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가능하겠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파도 계속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파도의 악몽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시 기자 오늘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마트의 PB 브랜드, 노브랜드하고 발음이 같아서 조금 계속 그렇죠. 비교가 그 브랜드 되는데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던데. 네네. 지난해 영업액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패션 회사 노브랜드가 더 잘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창업자 김기용 회장의 이름을 빌어서 기용이형 노브랜드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